글쓰기가 취미가 되고 사업이 되었다. 부제 블로그 포스팅 7,100개로 인생이 변한 남자 이야기. 우경아 지음. 발행일 2021년 11월 29일. 1장. 소소한 나의 취미들. 나에겐 내세울 만한 취미가 딱히 없었다. 어떤 취미에 심취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멋있어 보였다. 취미가 삶의 활력소가 되고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이다. 직장 다닐 때 주말마다 캠핑을 가거나 자전거를 타는 동료들을 보며 저렇게 바람을 쐬고 무언가를 즐기고 오면 일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크게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취미를 찾지는 못했다. 고등학교 때쯤부터 노래방이 유행했다. 노래방에서 신나게 춤추고 노는 것이 좋았다. 직장인 때도 회식 때면 자주 가서 노래를 불렀고 신나게 부르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곤 했다. 노래를 열정적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사실 잘 부르는 편이 아니라서 학원에 가서 발성이나 호흡법들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그때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참 멋있어 보였다. 또 고등학교 때 H, O, T, 잭스키스, G.O.D 등의 등장으로 아이돌이 열풍이었고 무리지어 춤추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나는 특히 이준호나 마이클 잭슨 등이 추는 팝핑과 웨이브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교에 가자마자 춤 동아리에 가입해서 1년 동안 수업은 안 듣고 춤만 추었다. 학점은 좋지 않았지만 좋아하던 춤을 좋은 친구들과 신나고 자유롭게 추던 일은 지금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직장 생활은 15년 했고 마지막 직장은 12년간 다닌 LED 조명 제조회사 영업부였다. 회사 상무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영업부 내 산악회가 만들어졌고 총무를 맡았다. 1년에 23번 정도 등산을 했다. 가까운 곳은 당일로 다녀왔고 장거리는 1박으로 다녀오기도 했다. 제주도 한라산도 이번 다녀왔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 오랜만에 높은 산을 타면 다녀온 후 며칠간 다리가 아프기도 했다. 등산을 가면 몸은 힘들어도 기분이 참 좋았다.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주변의 경치를 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몸과 마음이 맑아져서 좋았다. 직장을 퇴사하고 한동안 산을 가지 않다가 최근에는 매주 일요일마다 수략산을 올라가 2시간 정도 걷고 있다. 산행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체력이 좋아짐을 느낀다. 이런 소소한 취미들이 내 인생에 잔잔히 있었다. 2장. 살기 위한 글쓰기를 시작하다. 나는 경상도 안동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었다.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콤플렉스가 심했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배우고 믿고 살았다. 어려서부터 내가 들은 말들이 나를 자존감이 없는 사람, 표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 밥 먹을 때 말하지 마라.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마라. 어른 공경해라. 인사 잘해라. 등의 말을 늘 듣고 자랐다. 어른들이 어렵고 불편했다. 늘 내 마음과 시선은 밖으로, 남에게로 향했다. 내가 아닌 남을 보고 있었다. 그런 환경들이 나를 생각, 마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해야 하는 것을,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다. 그랬기에 늘 마음과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다.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살았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늘 부자연스럽고 불편했다. 학교, 직장, 사회에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저들은 저렇게도 편안해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불편하지? 하는 의문이 늘 나를 따라다녔다. 나도 그들처럼 자연스러운 사람, 편안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30대 후반이 되었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커지는 회사의 기대와 책임감에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일이 즐겁지 않았고 재미가 없었다. 반복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내 능력과 에너지가 어떤 틀 안에 갇힌 것 같아 답답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온몸과 마음 바쳐가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살고 싶었다. 결심하지 못하고 이대로 내 나이 40이 넘으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지 못할 것 같았다.
퇴사를 하고 나만의 창업을 하려고 인터넷을 뒤지면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 당시 난 직장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 창업밖에 다른 길은 알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약 장사와 철물점을 했고 내가 전기 조명 관련 일을 했기에 전기 조명 철물 매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만의 사업은 처음이었기에 두렵고 불안했지만 다른 길을 몰랐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그러다 내 인생을 바꾼 무자본 창업회사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를 알게 되었다. 그곳은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이디어, 문서를 매주 주는 곳이었다. 창업과 사업을 말하지만 사업 이전에 창업자의 마인드를 강조하는 곳이었다. 그곳의 공동대표인 신태순 대표는 마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는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당시 내 힘듦의 원인은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한 번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직 주관이 없었다.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 답답함이 늘 있었다. 진정한 내가 되어 온전한 나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다. 그 당시 알게 된 책부의 추월 차선을 통해 생산자의 개념을 책, 와칭을 통해서 내 마음을 관찰한다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는 나는 생산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운을 쌓아 행복한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3장. 조금은 남다른 나의 글쓰기. 내 글쓰기는 요즘의 일반적인 블로그 글쓰기와는 시작이 달랐다. 나를 알고 싶어서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한 방법은 질문, 마음 관찰, 글쓰기였다. 17년 5월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주로 나를 알아가는 질문들, 내 생각, 마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글, 내 일상을 기록하는 글을 썼다. 요즘처럼 블로그 강의를 듣고 검색어 키워드 글자 수 방향 등을 잡고 쓰는 글들과는 달랐다. 나는 꾸준함의 힘을 믿었기에 한 줄을 쓰더라도 매일 쓴다는 목표를 세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처럼 나는 블로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걸림없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었다. 주로 이런 질문들을 제목으로 하고 글을 썼다. 내가 좋아하는 것 10가지는 무엇인가? 내가 싫어하는 것 10가지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등의 질문을 하고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짧게라도 매일 썼다. 꾸준히 하다 보니 내가 보이기 시작했다. 마음 관찰의 개념을 알고 난 후 관점이 바뀌었다. 밖에서 안으로, 남에게서 나에게로 바뀌었고 내가 우주의 중심임을 깨달았다. 생각, 마음, 감정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임을 알게 되고 나니 그것들과 분리가 되었고 나는 그것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깊은 관찰자임을 깨달았다. 그것들을 신성, 빛, 절대자 등으로 불렀다. 순간순간 떠오르는 내 느낌 등을 글로 적었다.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상에서 떠오르는 나의 감정, 생각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위로하는 글들을 주로 썼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면 있는 그대로 표현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썼다. 그리고 일상을 기록했다. 오늘 내가 한 일, 만난 사람, 본 책 등을 기록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웠는지 등도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1년 가까이 글을 쓰다 내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나를 연구한다. 나연구, 나연구소. 이렇게 나는 지금 내 회사명이 된 나연구소라는 이름을 운명과 사명처럼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 내 존재 가치와 사명은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든 사람들에게 질문, 글쓰기, 마음 관찰로 나를 알아가는 기쁨을 전한다이다. 마음 관찰을 해보니 그동안 내가 나를 몰라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힘들어서 울고 있는 내 안에 내가 보였다. 그 어린아이는 구석에서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었다. 감정 정화 치유 프로그램인 호오포노포노와 EFT를 알게 되었다.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 이 네 마디 말로 나를 정화하고 치유했다. 처음 내 안의 어린아이를 만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렇게 감정 정화 프로그램과 글쓰기를 통해 밖으로 표출하지 못했던 것들이
해소되었고 나는 매우 가벼워졌다. 과거 영향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 마음과 가슴 그리고 영혼 속에 쌓인 것이 많았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글로 풀어냈다. 그래서 내 블로그 포스팅 숫자인 7,100개의 의미는 그동안 내 안에 쌓인 것이 많았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나는 살기 위해서 자유롭고 싶고 행복하고 싶어서 글을 쓴 것이라고. 사장. 매일 쓰다 보니 작가가 되었고 직업이 바뀌었다. 처음 블로그를 시작했을 땐 카테고리가 1개였지만 4년 반이 지난 지금은 50개가 넘는 카테고리가 생겼고 블로그 포스팅 수가 7,100개가 넘었다. 그동안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생각, 철학, 마인드, 가치관이 변했고 만나는 사람이 변했다. 수동적이고 미래가 불안한 직장인에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자유롭고 행복한 1인 기업가로 직업이 변했다. 작가, 강사, 코치가 되었고 많은 분을 글을 쓰게 하고 책 출판을 도와주는 작가가 되고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하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도 나의 이런 변화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 오랜 시간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실제로도 너무도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는 관점의 변화, 만나는 사람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있었고 행동의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였다. 나를 알고 싶어서 변하고 싶어서 시작한 글쓰기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놓았다. 나는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 최규철 대표를 만나 하루 만에 책 쓰기를 시작했다. 프로그램 참가비는 110만 원이었다. 회원들은 자신이 가능한 요일을 정해놓고 매주 한 권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2020년 2월 무자본 창업으로 1인 기업을 준비하면서 최규철 대표를 운명처럼 만났고 그는 내게 말했다. 나와 함께 책을 씁시다. 나는 이 말에 왠지 모르게 자신감, 설렘, 기대감이 올라왔다. 그 자리에서 바로 110만 원을 결제하고 바로 하루 만에 책 쓰기를 시작했다. 최규철 대표에서 관련 자료와 양식을 받았다. 같은 해 3월 말로 직장을 퇴사하고 4월 1일부터 1인 기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강남 선정능력 앞에 있는 모임 공간과 공유 오피스 모두의 캠퍼스로 매일 출퇴근을 했다. 매주 월요일은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하는 날이었다. 모두의 캠퍼스에 나와서 함께 쓰는 회원도 있었고 지방에 계신 분은 본인들이 편한 곳에서 글을 썼다. 매주 쓰는 분도 있었고 한 달에 한 권, 두 권 등 모두 본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을 썼다. 우리는 매주 쓴 책들을 블로그 서점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책을 판매했다. 블로그 서점은 내가 내 블로그에서 바로 판매하기에 수수료도 없고 독자들의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도 있고 수시로 수정이 가능한 매우 여러 가지의 장점이 있다. 하루 만에 책 쓰기는 하나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다른 하나가 극단적으로 늘어난다는 아인슈타인. 양자역학 중 불확정성의 원리는 이용한 것으로 시간을 하루로 줄여서 시간 제한과 마감 시간이 주는 긴장감과 집중력을 극대로 끌어올려 내 안에 잠재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나는 이렇게 매주 한 권 전자책을 쓰면서 내 안의 나를 만났고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다. 이런 경험을 통해 지금은 많은 분에게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고 일상의 모든 것이 책의 소재임을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지금까지 에세이, 시집, 자서전, 그림책 등을 전자책과 공저 종이책으로 만들어 총 75권의 책을 만들었다. 금년부터 전자책 4주 과정 10일 코칭, 원데이 클래스와 공저 종이책 프로그램을 통해 90명이 넘는 분들을 작가로 만들었고 3년 내 1,000명의 작가 배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5장. 글을 편하게 잘 쓰는 법 6가지. 꾸준하게 글을 쓰다 보니 주변에서 글을 참 잘 쓴다, 글이 살아있다, 이런 말을 종종 듣는다. 한 줄을 써도 매일 쓴다는 미음으로 쓰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되었다. 안 쓰면 허전하다. 내 일상의 모든 것을 온라인상에 기록하고 있고 책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내 생각, 경험, 느낌, 감정, 일사람, 꿈과 희망 등 모든 인생을 기록하고 있다. 내가 경험했고 생각하는 글을 편하게 잘 쓰는 법 6가지를 소개한다. 하나. 우선 모든 글은 나 혼자만 보는 일기장이 아닌 온라인상에 쓰자.
나는 그것이 운을 쌓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등 자신에게 맞고 편한 것을 찾아서 계속 자신과 자신이 일을 노출하다 보면 사업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사람들은 자주 본 사람에게 친근함과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의 고객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 온라인상에 쓴 글은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놀 때도 24시간 떠돌며 나를 홍보해준다. 둘, 진솔하게 쓰자. 잘 쓰려는 마음은 글에 힘이 들어가서 어색해지고 잘 써지지 않게 한다. 진솔하게 쓴다는 것은 과장이나 꾸밈 없이 내 생각, 감정,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그대로 담으면 된다. 사람 사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다. 모두가 삶에 있어 기쁨과 행복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다. 그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쓰는 것이다. 간혹 아프고 힘들었던 일을 공개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다. 모두가 자신의 일만으로도 바쁘고 할 일에 많기 때문이다.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금방 사라지는 바람 같은 것이기에 남을 의식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잘 보이려고, 숨기려고도 하지 말고 진솔하게 그냥 쓰자. 셋, 자신 있게 쓰자. 잘난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다. 사람들은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사람들을 대단하게 생각한다. 내가 쓰는 글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전혀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 독자들의 기준은 다르고 광범위하다. 서로의 경험, 생각, 가치관, 관점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타인의 기준이 맞추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모든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고 쓰는 편이다. 쓰는 사람이 편해야 보는 사람도 편하다. 넷, 나를 위해 쓰자. 어떤 일이든 남을 위해 하는 일은 힘들고 지치게 마련이다. 나는 이 사실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중심에는 내가 없었기에 늘 힘들었고 행복하지 않았고 즐겁지 않았다. 관점을 바뀌고 내가 중심이 된 주인의 삶을 살고자 선택하고부터는 달라졌다. 모든 것의 기준을 나에게 두고 살아가니 삶이 힘들지 않고 즐거웠다. 남도 더 잘 보였다. 일도 그렇다. 남을 위해 하는 일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기가 싫어진다. 글도 마찬가지다. 내가 쓰는 글의 제일 유익한 독자는 내가 되어 나를 위한 글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나를 위해 쓰는 글은 결국 남을 위한 글도 된다. 다섯, 경험을 공유하자. 우리는 글에 큰 교훈과 지혜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 내 생각과 경험만 글에 담으면 된다. 우리에겐 경험이라는 가장 큰 재산이 있고 그것은 필요한 누군가에는 간접 경험이 되고 공감과 위로가 된다. 대학생이 쓴 글은 눈높이에 가장 맞는 또래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읽기 편하고 쉽고 공감되고 유익한 글이 되고 직장 생활 1년차 직장인이 글을 쓰면 같은 직장인과 취준생들에게 공감과 도움이 되는 것이다. 초보의 경험을 담은 글은 왕보초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는 경험만 진솔하게 담으면 된다. 여섯, 꾸준히 쓰자. 어떤 일이든 시간과 경험이 쌓이면 고수가 되고 실력자가 된다. 꾸준히 하는 사람은 아무도 당할 수가 없다. 꾸준히 하는 비결은 간절함, 목적, 그리고 즐거움이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즐겁지 않고 재미가 없다면 꾸준히 하는 것이 고통일 것이다. 나의 경우는 변화에 간절함이 있었고 가벼워지고 싶고 자유롭고 행복하고 싶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재미가 있었다. 왜 글을 쓰고 싶은지 이유와 목적이 있다면 힘든 순간이 와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상의 6가지가 4년 반이란 시간 동안 블로그 포스팅 7,100개를 쓰고 전자책 및 종이책 75권을 만든 내가 경험하고 느낀 글을 오랫동안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하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이다. 6장.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재미있게 사는 법.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기.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이 3가지가 내 인생의 목표다.
이런 목표를 세운 후 내 인생은 달라졌다. 점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갔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어갔다. 예전에 내 소비 패턴은 무조건 싼 것만 찾았다. 이제는 가치관이 바뀌었다. 비싸더라도 내게 잘 맞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 옷도 싼 건 여러 벌이 아니라 비싸도 좋은 건 몇 벌을 산다. 이것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매주 수락산 등산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계절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에는 내가 운영하는 오픈 채팅방 회원들과 월악산과 제천의 단풍 구경 야유회를 다녀왔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너무 아름다웠다. 인생을 제대로 즐기기는 법이란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내 아내도 친구와 매일 오전 테니스를 치러 다닌다. 살도 빠지고 살의 활력소가 되어 참 보기 좋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소식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요즘 나도 1인 기업으로 사업을 하면서 아직은 많은 시간을 일하며 보내고 있다. 모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내 개인 여가 시작이 적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아쉽기도 하다. 내 목표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지속적으로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이다. 일과 삶의 균형과 조화의 필요를 느낀다. 가끔 내 인생의 변화가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다. 매일 글을 쓰면서 나를 만났고 인생이 변했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글을 쓰면서 글을 쓰기가 최고의 명상임을 알게 되었다. 글을 쓰려면 온전히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많은 글을 쓰면서 내 안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정화하고 치유했다. 다른 분들도 글을 쓰고 책을 내어 작가가 되는 일을 도와주면서 그분들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정화 치유되고 삶이 달라진 사례들을 보며 무한한 자부심과 행복을 느낀다. 글을 쓰면 쓸수록 참으로 매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를 위해 쓴 글이 남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수익까지 이어진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토록 바라던 작가가 되어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며 참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선 자신감, 용기, 집중력 등이 필요하다. 또 좋은 글은 좋은 컨디션과 체력에서 나온다. 평소에도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연히 충분한 휴식과 운동도 필요하다. 마음이 힘든 분들, 진짜 나를 알고 나답게 살고 싶은 분들, 좋아하는 일과 사람을 찾고 싶은 분들, 인생을 즐겁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글쓰기라는 취미를 가져보라고 권한다. 분명히 나처럼 나를 알게 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나의 존재와 내 글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행복하고 마음이 설렌다. 여러분의 경험을 담은 진솔한 글도 매우 기대가 된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다. 더할 나위 없이